안녕하세요. 물박사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모든 것을 수치화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일일이 어느 정도 먹을지를 정하고 그것을 측정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박사가 가장 강조하는 소금과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전하고 있는 일일 염분 섭취 권장량은 5g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양의 약 2배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의학계는 소금 섭취를 더욱 줄이도록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중들도 소금 섭취를 매우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알려진 하루 건강한 음수량은 약 2리터 또는 8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물을 2리터 마시기가 매우 힘듭니다. 더군다나 소금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하면서 물을 그렇게 마시는 것은 더욱 잘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러한 상태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소금 섭취를 줄였다면 물도 그와 비례하여 적게 마시는 것이 인체의 생리입니다. 만약 이러한 인체 생리를 무시하고 소금을 적게 먹으면서 물을 마시려고 노력을 하면 물을 잘 삼킬 수 없도록 합니다. 반면에 소금 섭취를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쉽게 마실 수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의 기능이 매우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왜 마시기 힘든 걸까요? 그 답은 몸에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금 섭취를 제한할 때 인체는 그와 비례하여서 물을 마실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 삼키기가 힘들거나 물을 마시면 사례가 들게 됩니다. 이러한 건강한 생리적 반응은 어떤 원리로 일어날까요? 이것은 구강에 있는 삼투압 수용기라는 센서와 관련이 됩니다. 삼투압 현상은 용매와 용질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몸의 대표적인 용매는 물입니다. 그리고 물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용질이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체내에 나트륨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맹물을 마시게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만약 체내 나트륨이 부족한 상태라면 맹물을 마실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삼투압 수용기는 후두와 식도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후두에 있는 식도를 닫고 기도를 개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도 근육을 수축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신 물이 식도로 잘 내려갈 수 없는 반면에 기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기도에 물이 유입되면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기도에서는 배출하는 반사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살해이죠. 이렇게 체내 나트륨이 부족한 상태에서 맹물을 마시게 되면 물을 잘 삼킬 수가 없고 살해가 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어도 물을 마시기 힘든 이유는 체내에 나트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 물을 평소 잘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마시고 싶다면 먼저 소금을 더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소금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한답시고 물을 마시려고 노력을 하면 물 대신에 다른 음료가 당기게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음료가 차, 커피, 탄산음료입니다. 술도 물 대신에 마시는 음료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맹물 대신에 마시는 다른 음료들은 모두 이뇨제로 작용하면서 탈수를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강에는 삼투압 수용기가 있어서 용매와 용질과의 균형을 이루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삼투압 수용기는 맹물을 마실 때는 체내에 나트륨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따지고 물을 삼킬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료들은 물에 물질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즉, 마시는 음료에 용매인 물과 용질인 특정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둘의 균형이 맞는다면 얼마든지 삼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물을 마실 수 없는 사람들도 이러한 음료들을 쉽게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가정에서 맹물 대신에 마시는 보리차나 옥수수차, 둥글레차 등이 모두 건강에 좋지 않는 물이 됩니다. 몸에 들어있는 나트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이 과잉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특정 차에는 직접적으로 이뇨를 시키는 이뇨제가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녹차나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의 이뇨 효과는 심장의 흥분을 강하게 하여서 혈액순환을 증가시킵니다. 이에 따라 신장에 유입되는 혈액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변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카페인은 신장에서 재흡수되는 나트륨의 재흡수를 방해합니다. 이렇게 소변으로 나트륨의 배출이 증가하면 나트륨을 따라다니는 물도 함께 배출하게 됩니다. 즉, 카페인의 이뇨 효과는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신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카페인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체내에 나트륨이 과잉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체내 나트륨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카페인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물질이지만 인체의 조건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음료 속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가 당분입니다. 당분도 물과 함께 대표적인 이뇨제로 작용합니다. 당분은 몸에 유입된 후 에너지 대사를 거쳐서 대부분 물로 바뀝니다. 당분이 물처럼 이뇨제가 되는 이유이죠. 물은 아니지만 물과 같은 액체의 대표적인 것이 술입니다. 술도 물과 함께 대표적인 이뇨제입니다. 물과 알코올의 이뇨 효과는 소변 성성을 감소시키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나타냅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체액의 염도가 정상보다 높아졌을 때 분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알코올은 체내 나트륨이 과잉되었을 때 매우 좋은 물질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소금 섭취 줄이기를 힘쓰고 체내 나트륨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과 알코올을 즐겨 마신다면 이것들은 모두 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물은 물론이고 맹물 외에 다른 음료도 건강에 마시는 방법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나트륨을 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내 나트륨이 충분해진 상태에서 갈증이 유발되면 맹물을 잘 마셔주면 됩니다. 그리고 맹물 외의 다른 차 종류는 대부분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맹물을 제외한 다른 음료들은 가능하면 갈증 때보다는 인간관계를 할 때만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즉, 차와 커피, 알코올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대표적인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마시는 차와 커피, 알코올은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가능하면 차나 커피, 알코올을 잘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물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할까 합니다. 소금물도 맹물 위에 다른 음료와 같이 잘 삼켜지는 물입니다. 소금물을 마실 때 삼투압 수용기는 체내에 나트륨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따지지 않고 삼킬 수 있도록 합니다. 물에 소금이라는 용질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금물이 내 입맛에 잘 맞는다면
그것이 삼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잘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이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물을 지나치게 마실 확률이 높습니다. 물박사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금물이 건강에 좋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정한 소금물의 농도를 알려주고 하루 마실 음수량도 정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금물 마시기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삼투압 수용기가 몸의 조건과 상관없이 소금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소금물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고 하루 마실 음수량이 너무 많다면 이때는 소금과 물 모두 과잉되어서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물박사는 소금을 판매하면서 이러한 정보를 알리는 사람들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물박사에게 상담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소금물을 마시려고 한다면 스스로 자신에게 알맞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물박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상담은 유료이지만 물박사는 누구보다도 소금물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의 투자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간단하고 쉽게 건강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물을 마시고 싶어도 물을 마실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물박사의 거꾸로 건강TV를 구독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물박사였습니다.